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일부 세미나는 오늘 하고 내일 모레 아침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오늘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하여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질병이라는 것은, 특히 모든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포의 변질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 세포의 변질이라는 것은 뭐냐? 그건 뭐냐 하면 각종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주는 성질과 능력, 즉 성능을 결정해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세포 속에 깔려 있는 그 특정 세포라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이다. 그 프로그램이 뭐냐? 그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현대의학은 오랜 시간 동안, 심지어는 거의 서기 2000년, 한 25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모든 병에,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교과서를 열어보면 모든 병의 원인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으니까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내과 교과서 2000페이지에서 3000페이지가 되는 그 교과서를 열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을 찾아보면 뭐였다? 우리 선생님 대신 대답해 주세요. unknown. 그 의학이란 것은 unknown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모르겠다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원인이 뭐냐? 모르겠다. 암의 원인이 뭐냐? 모르겠다. 이제는 알아요. 유전자가 변해서 정상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가 되었다. 이제는 알아요. 그런데 저도 우리 선생님도 의과대학 다닐 때는 몰랐어. 유전자가 변질된다는 사실을 몰랐어. 자, 우리가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그럼 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강영화. 네, 강영화. 원인을 모르면 병이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낫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나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인을 모르면 나을 수가 없어. 왜? 병이 원인 때문에 생겼는데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원인 치료는 못해요. 원인 치료를 해줘야 낫는데 원인 치료 대신에 우리 의사들이 환자에게 해준 치료는 무슨 치료였게? 증세 치료, 증상 치료. 그래서 현대의학은 정상 치료로 일관하고 있었어. 오랫동안.
그런데 이제 유전자가 변하네. 놀랍게. 이거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유방암이 생긴 것은 유방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변질된 거야. 그러면 그러면 유방암이 무슨 모든 질병이 유방암이 치유가 되려면 변질된 무엇이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길밖에는 없어요. 네. 아시겠죠? 논리적으로 딱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은 증세 치료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유방세포 속에 있는 그 건강했던 유전자가 왜 변질됐느냐를 이제 설명해 주는 그 설명이 진짜 질병 발생에 유방암 걸린 것에 뭐예요? 원인이죠. 왜? 자,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겼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야. 근데 실제로 출발점은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 유방세포 속에 있는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암 유전자로 변했을까?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 여기는 이거를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네. 이거를. 지금, 그러면 강영화의 유방세포 속에 있는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무엇 때문에 비정상 암 유전자로 변질된 나를 얘기해 줍니까? 그렇죠. 그 출발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병원에서 받았던 치료는 결국 원인 치료는 아니고 증세 치료에 불과했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그 증세만 자꾸 증세는 병이 악화됐을 때만 치료하는 거야. 그 전에는 뭐 괜찮습니다. 그 유전자 변화의 출발점을 안 가르쳐 준다. 왜 안 가르쳐 주게? 모르니까. 몰라요. 유전자, 내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어떻게 하다가 암 유전자로 변질됐냐. 모르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저는 의사로서 그걸 가지고 고민한 의사예요. 아니 유전자가 변질된 출발점을 알아야지. 이거는 근데 이것이 무엇일까? 왜 내 유전자의 변질이 시작됐을까? 를 내가 의사로서 모른다면 나도 증세 치료만 해주는 의사밖에 되지 않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환자한테 당신의 이 병은 이렇게 해서 생겼다고 그 원인을 가르쳐 줄 수 없었던 것이 저는 의사로서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걸 얘기해 줘야 환자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세포 속에 있는 내 유전자가 변질됐다면 그 변질의 책임은 사실상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운이 나빠서 유전자가 변질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유전자를 어떻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냐를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딱 깨닫고 나면, 아하, 그러면 내가 내 유전자를 변질시킨 그 내 생활 속에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고쳐주면 되겠구나. 그거를 확실히 깨닫고 그 원인을 제거해 주면 유전자는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 상태에서 비정상 암 상태로도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영화 씨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네? 네. 어떤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정상으로. 그렇지. 오, 그거는 현대 의학이 지금 다 인정하고 있어요. 네. 비정상으로 변질됐던 유전자가 정상으로도 돌아올 수 있다는 그 논리 하에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얼렁뚱땅 뭐 이거 암에 좋은 거예요. 뭐 이런 소리 하는 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확실한 근거, 과학적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다면 내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어. 이걸 가지고, 음. 지금 망막세포에 유전자가 변질이 되어서 망막세포 변성이라는 질병이에요. 그 질병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 그런데 병원에서는 뭐라 그랬어? 유전자가 왜 변질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 의사 선생님 뭐라 그랬어? 모른다. 근데 그래서 지금 유전자는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망막세포에서 변질되어 가던 유전자는 반드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무엇을 제거해 주면? 원인을 제거해 주.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확실하게 뭐요? 믿는 사람.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믿은 사람이 여기 하나 샘플로 있어. 아시겠죠? 아시겠죠? 저 뒤에도 한 사람 있고. 유방암. 여기는 간암. 무슨 암이든 낫는 법이 치유되는 법이 다른 거 없죠. 무슨 병이든 낫는 길은 똑같아. 무슨 길밖에 없어.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두 분 다. 유방암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암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방법하고 다를까? 천만에.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악한 암 말기 3개월. 그 전에 뭐를 하면 생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 있다? 간 이식. 그것밖에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해 줄 방법이 없다. 절망이 아니야. 절망. 절망하면 절망하는 순간부터
더 유전자가 더 변질돼. 그래서 망막세포 유전자 왜 변질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절망했어. 절망하니까 뭐예요? 유전자 악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유전자는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줘요. 과학자들이 발견했어. 유전자는 변질이 돼도 손상을 입고 변질이 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알아냈다고. 문제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거를 대답을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유전자가 저는 정상으로 돌아오리라고 믿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됐냐고 하면 이제 병원에서 해주는 말대로만 믿었어. 이제 살아도 3개월이면 끝이구나. 그래서 여보, 내가 죽으면 당신 혼자 살면 고생스러우니까 금방 장가 가도록 해. 그래서 남편은 한심해서 창밖을 내다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그랬어. 그러다가 여기를 왔어.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된 거구나. 그런데 그 유전자는 정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나라는 말을 딱 듣고 그렇지. 그렇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 확신을 가지게 되고 절망 대신에 뭐요? 희망. 절망으로 유전자가 더 빨리 악화되던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그 절망이 희망으로 대체가 되니까 어떻게 돼? 유전자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왜 내 유전자가 변질됐을까라는 모든 것을 강의를 통해서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암 안 걸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 이거 나 바꾸겠어. 원인을 어떻게? 나는 내 생활 속에서 완전히 제거하겠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6개월 만에 간암이 나버렸어. 그게 언제냐? 2년하고 3개월 전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안양에서 제일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리고 여기서 여기 서울 원장님들이야 다 유천 그래서 유천 원장님들은 인상들이 좋아요. 왜 맨날 아기들 데리고 이러고 사니까. 그래가지고 오케이. 나는 이식 받지 않겠다라고 그런 중대한 결심을 할 만큼 유전자는 정상으로 회복한다는 것을 뭐요? 믿었어. 그래서 6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어. 자, 그래서 저 친구는 유방암도 돌아와 버렸고, 그 옆에 앉아 있는 망막세포도 지금 돌아올 후보, 에? 그런데 이 박수를 잘 안 쳐.
그래서 내가 오늘 뒤로 가서 이게 짝짝꿍을 가르쳐 줘서 이렇게 치라고. 음, 음. 이것은 뭐예요? 박수를 그냥 다른 데는 팍 치는데 자, 이 원인을 제거하자. 나는 내 유전자 변질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겠다라는 무엇? 선택. 이 선택을 확실히 하라, 직접. 애매모호하게 하면 이것도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저것도. 그 이왕 지금 여러분은 유전자를 변질시키면서 살았던 어떤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이 있어. 왜냐하면 유전자는 생활 방식, 사고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받아.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지는 아직은 제가 모르지만, 나중에 상담 시간을 개인 상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원인이 확실하게 제거되면 유전자는 변질되기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돌아오는 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5년, 10년 동안에 형성됐던 그 간암이 뭐예요? 단 6개월 만에 확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병에 걸리는 것은 암이 형성되는 것은 5년, 10년이 걸려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내 생각과 사고방식과 내 생활방식이 싹 변했다. 그러면 유전자는 얼씨구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무줄은 땡기기는 힘들어 안 힘들어? 예. 힘들어서 결국 너무 많이 땡기면 뭐예요? 뚝 끊어서 그게 이제 죽음이야. 그래서 유전자가 죽음의 방향으로 자꾸 땡겨지고 있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죠? 그런데 땡기다가 이 땡기는 유전자를 끊어지게 땡기는 사고방식, 생활습관을 탁 어떻게 놔버리면 순식간에 뭐예요? 예, 정상으로 돌아요. 그 일이 이 사람한테 일어났어. 그래서 제가 당신은 이 암 환자들의 두목해. 그래서 두목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아주 리더십이 좋고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아주 푸근하게 해주고 얼마나 푸근하게 생겼어. 그렇게 미인으로 볼 수는 없어. 그럴지라도 예민한 미인보다도 푸근한 사람이 참 좋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 그래서 2년 그래서 6개월 만에 나왔는데 지금 그 이후로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지금 출석하고 있어요. 왜? 내가 유천하는 일보다 뭐요? 이 일이 죽어가는 사람들 뭐요? 살리는 일이.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오, 좋았어. 이제 그러면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예. 예. 이게 좋은 샘플감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얘기를 많이 나누세요. 저기. 예. 그래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아주 지금까지 한 강의를 짤막하게 한 10분 만에 요약을 했는데, 예, 그래서 근데 이 10분 강의 속에는 엄청난 놀라운 진리들이 번쩍거리고 있어.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시 그래서 지나간 강의 맨 첫 번째 강의부터 우리 직원한테 얘기를 하죠. 첫 번째 강의부터 순서대로 들어야 돼. 예, 듣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다 이분들도 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죽을 쌍을 하고 왔어. 왔는데 예, 이제는 뭐요? 암 환자 아닌 사람, 건강한 사람보다 더 싱글벙글하고 있잖아. 이거예요. 생각,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이 달라진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러면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대로 따라간다. 라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진리. 자,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진리, 이 놀라운 진리를 타임 잡지 기자들도 놀래가지고, 예. 이게 2010년 10월 18일자 타임 잡지 표지. 유전자는 변한다. 그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유전자는 안 변한다. 안 변하니까 우리의 운명은 유전자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전자 운명론을 폈어요. 그 유전자 운명론은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왜? 당신의 유전자 DNA는 당신의 운명이 destiny, 운명이 아닌가? 유전자 변한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냐? 당신의 뭐요? How? 어떻게 당신이 선택하는 choices, 선택이 your gene, change your gene,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는가를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두목 노릇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2년 3개월째 한 달도 안 빼고 여기 오셔가지고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저 사람이 안 오면 저는 강의할 맛이 안 나. 아니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저게 딱 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제가 아무리 유전자는 변합니다. 뭐 다 그랬어도 여러분이 들으면서 진짜로 변할까? 이랬었는데 여기 있다 그러면 뭐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엄청 제가 한 일에 지금 이 뉴스타트에 도움이 되는데 이건 저한테 도움이 실제로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유전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여기에 원칙이에요. 유전자 변질은 누가 시켰게? 악령들이. 이제 그게 나타나요. 유전자성을.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시던 분도 여기 오면 하나님을 유전자 의학적인 차원에서 그 존재를 확신하게 돼. 잘 알았죠? 예. 소질 있어. 자, 부두목감인데 부두목. 자,
어, 우리 영화 씨를 위한 요약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예. 그래서 우리 진영 씨 없나? 어디 갔네? 어, 그 지금까지 첫 번 강의부터 들을 수 있도록 어, 핸드폰 가지고 가서 어, 이제 부탁하면 해줄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강의 들을 때 집중해야 돼, 집중. 음. 이게 중요한 문제야. 그렇죠? 변질된 뇌유전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핵심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한 개 빼먹었구만요. 음. 어, 그래서 유전자는 켜져서 꺼져 있던 유전자가 켜져서 작동을 하기도 하고 켜져 있던 유전자가 다시 꺼져 가지고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조절, 이 미묘한 조절, 이것은 내 스스로가 내 유전자를 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조절이 되면서 내 몸에 생긴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딱 보는데 이것을 꺼졌던 유전자들이 내 몸을 구성한 모든 세포에 들어있던 모든 유전자들이 꺼져 있으면 그거는 나는 어떻게 된 상태예요? 죽은 상태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 아담도 그 세포에 뭐를 가지고 있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그 유전자가 작동을 하게 위하여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생기. 그 생기가 뭐냐? 그 생기가 들어가면 유전자는 작동하고 또 변질됐던 유전자도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고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두 개 있어. 중요한 단어가 사랑, 생명. 그 생명과 생기를 비슷한 말로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 생기의 본질이 뭘까? 생기의 본질을 배워보면, 아하, 내가 그동안 생기를 많이 못 받았구나. 라는 것을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자? 생기를 받는 강력한 선택을 하자. 그거예요. 딱 요약하면 뉴스타트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도움이 됐죠? 네, 네. 들은 강의 또 한다 그러지 안 그랬죠? 자, 자 건강한 식생활. 그러므로 생기가 방금 물질로 혈구로 원자로 만들어졌던 아담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작동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아담은 눈을 뜨고 아담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고 아담은 숨쉬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죽음이야. 죽어 있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모든 질병은 이런 유전자 변질로 생기는데, 예, 그것은 생기가 많이 그동안 막혔어. 그 생기가 막히는 현상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뭐라고 표현해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따라서 나오는 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기가 막혀 죽겠다. 생기가 넘치면 어떻게? 살만 난다. 그래서 여기서는 살만 나게 살면서 살만 나게 살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 그 선택을 성공적으로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음식, 유방암에 좋은 음식, 무슨 뭐 이런 거가 있다는 착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 착각 속에 살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유전자의 정상적 회복을 이루어주는 것은 무엇인데? 생기인데. 그 생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하고 자꾸 논이 주스가 좋다던데. 뭐, 개똥쑥이 좋다던데. 자꾸 이렇게 물질적으로 오도가 돼버려. 지금 이래서 지금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생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도록 온갖 물질들, 몸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 참, 그러니까, 뭐는 우리 몸에 좋다 이런 소리를 하면 여러분은 손해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것은 생기를 뭐요? 무시하는 얘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생기를 격화시켜버려. 우리는 생기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생기를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는데 그냥 계속 앉으면 암 환자들끼리 만나서 앉으면 뭐요? 뭐가 좋대? 야, 그거 먹어봤어? 누구누군 그거 먹고 낫대. 어머머. 이래서 헛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누구의 속임수예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진짜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사단이라고 그래요. 자, 자, 그래서 뭐야 특별히 좋은 어떤 특별한 음식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여러분 어떻게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다 음식들은 그 음식들마다 다 특징이 있어. 사람마다 다 뭐가 다르듯이 재주가 다르듯이 탤런트가 다르잖아. 그 음식도 다 하나님이 이 음식을 만드신 분인데 정말 당근하고 배추하고 오이하고 다 다르잖아. 맛도 다르고 그게 다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각각 다른 요소들이 가장 아름답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음식을 건강식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어, 그래서 아, 이제 조금 시들었구나. 그렇죠? 여기 이제 이 색깔 조화. 응?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아주 재밌는 곳이에요. 아까 아침 식탁에서 벌써 봤지만은, 예, 예. 암 환자들, 다른 뭐 요양원 이런 데 가봤어요? 예. 가보면 다 뭐요? 암 환자들 어떻게 하고 있어? 이 속에 있으면 절대로 유전자, 생기 있어 없어? 그 요양원 분위기가. 생기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딱 들어서면, 아이고, 저서. 여기는, 거기서는 죽어가는 분위기지만은, 여기서는 뭐예요? 살아나는 분위기야. 생기가 느껴지는 곳. 그렇죠? 네, 생기. 이거. 그래서 음식은 둘째야. 일단은 생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생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식생활을, 건강한 식생활을 결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 있는 어떤 성분들, 영양소들 중에서 가장 우리 몸에 중요한 성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알아야 돼. 그 성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성분이야. 너무너무 중요한 성분이라면, 어떤 특정한 성분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내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즉 생기가 유전자에 와서 내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회복시키는 생기의 일에, 생기가 하는 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성분이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중요한 성분이겠죠. 그렇죠? 그거 뭔지 아세요? 그 성분. 응? 그런 성분이 어, 그런 성분이 뭔 줄을 알려면 우리 건강을 가장 해치는 요소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 건강을 해치는 가장 악한 요소가 우리 유전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있어. 세포 속에서 매일 매순간 생산되고 있어요. 그 우리를 죽이는 물질이야. 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은 이것은 깊은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세포예요, 세포. 세포가 있고, 이건 세포 핵이에요. 세포 핵 속에 있는 게 뭐라고? 염색체. 염색체는 뭐 뭉치? 실뭉치. 실은 뭐다? 유전자. 유전자 뭉치가 염색체다. 그러니까 여기 염색체는 인간의 세포에는 23개가 있다. 여기서 그냥 샘플로 한 개만 그렸다. 그리고 이제 이 유전자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른다. 미토콘드리아. 왜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하냐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가 생산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흘러. 우리 몸은 전기를 띠고 있어. 전기도 흐르고 있어. 우리 몸에서는 생체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기로부터 생겨나는 전자파도 우리 몸에 생체 전자파라는 게 있어. 자, 이렇게 돼. 자,
아, 우리 영화 씨는 제가 보니까 혹시 직업이 뭐예요? 약사요. 예? 약사. 약사. 그래, 뭔가 그래 보여. 응, 응. 자, 저- 그러면 이 뉴스타들 이해하기에 과학적 배경이 딱 갖춰져 있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로 뭐가 들어가서 당분이 들어가요. 글루코스 당분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가요. 산소가 들어가서 이, 아, 이, 이 당분이 막 휘발유 역할을 하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 이게 휘발유라면 이거 뭐게? 엔진이지, 엔진, 자동차 엔진, 내연기관. 그래서 이 당분이라는 휘발유를 연소시켜서 태워서 결국 에너지,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 당분이 들어가고 이 당분을 연소시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 당분과 산소가 여기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났는데 이 당분이 잘 타서 이 에너지가 충분히 생산되면 우리는 뭐예요? 생기가 넘친다고 말해. 예. 그 에너지가 넘친다는 말이지. 그러면 지금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 이 당분이라는 휘발유가 이 엔진이라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와서 산소를 만나서 태워져야 태워지면 연탄을 태우면 뭐가 나타나? 일산화탄소가 나타나듯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발생돼.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하여 당분을 태워야 되는데 매 순간마다 태워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연탄을 불을 피워서 연탄을 태워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좀 따뜻하게 살려면 반드시 뭐가 생산돼? 일산화탄소가 생산되듯이 여기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이 돼. 예. 이 활성산소가 세포 안에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돼 가지고 자기 자신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해요. 그 다음에 뭐도 파괴해? 세포막도 파괴해. 세포막을 파괴를 시키면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촉진하는 거예요? 노화를 촉진.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감소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어떤 증세를 느낄까? 생기가 넘치지를 않고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피곤해. 기운 없는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건강한 사람은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정상 또는 정상보다 높아. 대개 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250에서 300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몇 개냐? 이것도 중요해.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기운 없다 그러죠. 아이고 기운 없다. 뭐를 먹으면 기운이 좀 날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문제를 다 뭐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음.
이제는 앞으로는 여러분의 생각은 뭐를 먹어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요? 생기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맨날 피곤한 사람들은 왜 피곤할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확 줄어 있는 사람. 300개가 있어야 되는데 100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맨날 피곤해. 그럼 그런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럴까? 이 활성산소가 어떻게? 활성산소가 세포 안에서 더 많이 생겼는데 이 활성산소를 처리하고 있지를 못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과하게 한다. 이것도 그 과하게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기 위하여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떻게 더 많이 태워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더 많이 태울수록 뭐가 더 많이 생산돼? 활성산소가.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기면 내 몸에 오히려 해로워지는 이유가 그거라. 자, 그래서 운동을 뭐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저녁에 루디아 씨가 왔잖아. 그 어쩐 일로 왔냐고 그러는데 오늘 주정계곡을 주정계곡이 아니라 천불동계곡. 그래서 천불동 계곡을 간 만큼 체력이 회복이 됐을까? 천불동 계곡은 뭐 조금 들어가다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천불동 계곡은 일단 들어가면 뿅 가요. 뿅 가서 돌아서 나올 수가 없어. 막 와, 이렇게 돼.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들으면 와, 그 천불동 계곡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천불동 계곡을 가보고 통과한 사람들은 많아. 근데 천불동 계곡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즐겨본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해돋이를 좋아해. 네. 네. 해돋이. 그래서 설악산 간다 그래도 뭐 보러 가는 거예요? 해돋이 보러 가. 어디에서? 대청봉에서. 근데 해돋이 보러 대청봉에 올라가 봐야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본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 항상 구름이 껴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돋이를 보려고 이제 저쪽 백담사 쪽에서 이제 서울서 밤 10시쯤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잠깐 눈 붙였다가 새벽 4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대청봉까지 올라가야 돼. 그까지 올라가는데 진이 뭐요? 다 빠져버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올 때는 백담사로 가지 않고 어디로 내려와? 천불동 계곡으로 내려오거든. 그 이제 산으로 내려오면 해가 아직 산 밑에서는 해가 안 떴어. 대청봉 밑에는 해가 없으니까 어둑어둑하다고. 천불동 계곡이 보여 안 보여?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어두우니까 종도 가지고 다녀 딸랑딸랑. 앞 사람 종소리 듣고 따라가. 근데 뭐 그 계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천불동 계곡에 도착했을 때는 진이 다 빠져가지고 좀비가 치고. 그렇게 가본 사람 많아. 그 저는 대청봉 필요 없어. 대청봉에 제가 딱 한 번 가봤는데 그 정도 높이 올라가는 건 얼마든지 올라가. 근데 내려오는 것이 너무너무나 신경 써요. 왜? 길이 어떻게 내리막길인데 그게 전부 돌이야, 돌. 그 바위 쪼개진 것들이 딱. 길이 올바로 없으니까 한 발짝 한 발짝 딛는데 신경을 써야 돼. 아이고 그 신경을. 그러니까 경치고 뭐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대청봉을 안 가도 돼. 여러분 체력이 이제 나중에 강화되면 천불동 계곡 가보세요. 네. 생각만 해도 유전자 켜져. 생기를 받아. 천불동 가면 진짜 생기 많이 받아. 받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천불동 가고 싶거든. 한 30분만 비선대에서 한 30분만 더 가면 돼. 더 가면 그것만 해도 충분히 아름다워. 그런데 그 이상 올라갈수록 힘들어 좀.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려면 천불동 계곡 돌아오려면 갔다가 돌아오면 적어도 5시간. 음, 음. 그 여러분한테는 너무 과해. 그래서 그런데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이렇게 파괴 작용을 하는 해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해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냐 하면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질,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면 꺼져 있던 지금 이 유전자를 SOD 유전자라고 합시다. 이 유전자가 켜지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 SOD가 이 활성산소를 SOD가 어떻게 해버리냐면 물과 산소라는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로 그러니까 아주 건강에 나쁜 물질 활성산소를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과 산소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SOD가 충분히 생산되는 사람은 활성산소로부터 이런 불이익을 해로움을 당치를 많이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 이 SOD를 잘 생산하는 사람.
SOD를 잘 생산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잘 켜지는 사람. 유전자가 잘 켜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켜진다? 생기를 받아야 돼. 생기가 들어가면 이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생기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생기는 무엇이다? 라고 결론 나올 수 있어.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 분노한다, 증오한다 이런 것을 우리 마음 속에 불러일으켜서 우리 속을 상하게 하고 기가 꽉 막히게 하는 놈들이 그 영들이 악한 영들이다. 이 악한 영들이 결국 병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천불동 계곡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받게 되면 이 SOD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 그러므로 여러분 맨날 기운 없어서 뭐 좋은 거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게? 이 미토콘드리아가 팍 줄어버린 사람들이야. 이 미토콘드리아가 줄어서 이게 기운이 없으면 신경질이 더 나, 짜증이 더 나잖아요. 기운 없을 때 힘이 넘치면 짜증이 훨씬 덜 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SOD를 생산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미토콘드리아가 숫자가 준다니까. 왜? 활성산소의 악영향을 그대로 받아버리니까. 그러면 SOD를 생산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며느리를 미워하는 여자들. 맞아요. 맨날 밉다고. 며느리가. 그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응? 이제 아들은 누구 건데? 며느리 건데. 자꾸 지 건 줄 알아. 그렇죠? 응.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가 결혼할까 말까. 왜? 우리 어머니하고 내 아내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될지 너무 불안해. 예측 불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주 나쁜 시어머니가 될 것 같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3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이 상구가 뭐예요? 아들이요 동시에 뭐예요? 남편이에요. 내가 그걸 깨달았어. 이야, 이거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고민 많이 했어. 고민했는데, 저는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며느리와 우리 어머니 사이가 좋은 사이가 될까? 이게 저는요. 우리는 부산에 집안이 아주 커요. 집안이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온갖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의 핵심은 전부 고부간에 뭐예요?
갈등이야. 그거를 저는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집에 부산에 집으로 내려오면 겨울 방학 때 특히 그 아랫목에 들어 누워 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줘야 돼. 근데 얘기의 95%는 그 얘기야. 다. 이 집의 갈등, 이 집의 갈등, 이 집의 갈등. 누구 집의 갈등. 막 는들머리가 나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얘기 상대가 없어가지고 들어드려야 돼.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했다니까. 결혼 안 하는 편이 내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은 누가 제일 피해를 보게? 아들이야. 아들이 죽어난다니까. 그거를 제가 감지했어. 그래서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장가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를 고민했다고. 자, 끝내야 되겠는데. 요 정도 해놓고, 내가 어떻게 죽지 않고 그 고부간의 사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가,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흥미진진한 얘기를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